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9월의 두 번째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만 더 지나면 곧 추석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시간이 화살과 같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면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태도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두뇌와 관련된, 그리고 또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그런 책을 가지고 도기책방으로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독특한 의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의 평소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화려한 셔츠를 입었는지는 화요일 날 오전에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 더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뭐라고 할까요? 재미난 시장이었습니다. 재미난 시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심화는 월요일 날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아니고 월요일 날 스탯 TV인 쩐쟁에서 김일구 사모님과 저와의 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담이라기보다도 인터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김일구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렇게 혼조세를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기초를 좀 잘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educast.com에 들어가시면 투자의 기초를 잘 닦는 강의가 있습니다.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가장 약간의 지름길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골격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투자로 정말 정통 투자로 제대로 된 투자로 수익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들으시면 훨씬 더 투자에 대한 안목을 제대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기초를 잘못 세워서 되게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 깨달음에 대한 대답이 그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세우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 혼조세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죠? 확실한 흐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모 역할을 해주었던 연준이 보모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모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은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술주들은 가격 부담을 분명히 느꼈고요. 가격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약간의 도치 상황들 속에 있다가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해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액면 분할 호재의 마감,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의 유상증자,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의 전망들이 그동안에 온통 장밋빛이었던 것이 어떤 일정 수준의 이성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 미국 기술주들의 연속된 하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국 증시는 무려 4%나 하락을 하면서 지난 6월 이후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5, 1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FOMC 회의에서 과연 FOMC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과연 기술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술주들은
자기 체력으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계속 넘어지지 않도록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기와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특별히 기술주들을 뒤에서 꼭 잡아주던 주체가 누구였던가요? 연준이죠. 연준이 계속되는 유동성 공급으로 뒤에서 안장을 잘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시장은 떨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최근 어떻다? 연준에 붙잡고 있던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지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룡구 상무님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잭슨홀 연설 때 했던 핵심 포커스는 무엇이냐? 금융시장의 안정과 상승이냐? 아니었다. 메인 스트리트, 실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뉴욕 연준 쪽에서 얘기했던 신기했던 얘기가 이거 뭐지? 라고 했던 게 이제 저는 김영우 사모님 만나고 얘기 들으면서 다 해결이 됐는데요. 각종 구제 프로그램에 연준이 계속해서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해소가 됐죠. 그동안은 월스트리트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고 부실 기업을 살리고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연준이 앞서서 나섰는데 이제는 뭐냐? 실물 쪽에만 포커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실업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다 돈을 쓰겠다는 거죠. 야, 연준이 여기까지 폭을 넓혀? 그것도 재밌는 얘기긴 합니다만 금융시장 입장에서 더 핵심적인 포커스는 뭐예요? 네. 금융시장에 더 이상 신경을 써주지 않고 메인스트리트, 실물시장에 연준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식시장이 인식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김일호 상무님 말 맞다나 잭슨홀 연설 이후 기술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기술주들이 흔들린 게 정확하게 드러났던 한 주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기술주들에게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이냐?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는 자체 체력으로 달릴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번 한 주와 지난주에 연속되는 이런 하락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의 되돌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돌리는 건 되돌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 있습니다. 자체 체력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15, 16일 현지 시간으로 15, 16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근거로 살펴보죠. 나스닥 기술주들은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폭은 0.75%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업주는 1.31% 올랐습니다. 다우는 0.48% 올랐고 S&P는 0.0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합, 산업주는 상승, 일반 주식들은 보합, 기술주들은 하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는 1.66% 소소하게 빠졌고 S&P는 2.51%가 빠졌고 나스닥은 4.06%로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정리가 되죠. 하나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은 기술주들의 하락이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이끌어 올 것이냐의 여부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 대비 S&P가 더 많이 빠졌던 건 뭐냐면 역시 빅테크들의 차지하는 몫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하락에 일반 주식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 이런 정도도 드러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0.68%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유럽 시장 올랐어요. 독일은 0.05% 빠졌습니다만 영국은 0.48% 상승, 프랑스 0.2% 상승, 유로스탁 50 종목은 0.09%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 어떻게 됐다? 네, 당연히 투자의 대안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네, 투자의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10년물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금리 하락 1.3bp가 떨어졌고요. 30년물은 0.7bp가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1080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국채 발행이 있었으면 채권 시장은 약세였죠.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시장이 약세였는데 지금 무엇이냐? 미국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자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더 강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위험의 증가냐? 오늘은 미국 시장 그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완전히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달러 가격도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채권도 올랐고 그런데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완연한 이런 흐름들에서 네, 안전자산이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안전자산이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어서 게다가 에너지 주식들도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들의 약세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한계 기업들이잖아요. 물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용도에서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하락했다라는 건 미국 신용시장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나쁜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장 마감을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이라기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시장은 뭐 특별히 빠지지 않았고 그 유가는 아주 소폭이지만 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막 그 나스닥 빠지고 기술주가 연타로 빠지고 주간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에 비해서 혼돈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월, 화, 수 이 기간 동안에는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7%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리값도 1.19%가 상승하면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너진다 뭐 이런 느낌은 주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기술주들이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이 1.3% 빠졌고 아마존이 1.85%, 마이크로소프트가 0.65%, 구글은 0.67%, 페이스북은 0.5% 빠졌고요. 인텔은 오히려 0.65% 상승, 퀄컴도 0.87%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72% 상승, AMD는 오히려 3.3%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1.2% 빠졌고요. 즉, 칩 주식 중에 그동안에 고공행진하고 잘 나갔던 엔비디아, AMD가 빠졌고 전통의 칩 회사들인 퀄컴, 인텔 등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내용들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소프트뱅크 논란의 소프트뱅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옵션 투자 전략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장을 떠나진 않았구나. 뭔가 시장에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기술주들 너희가 막 왕창 그냥 거품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있네? 근데 계속 시장에 있는데 떠나진 않고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이거 뭐지 도대체?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네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거든.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95%에서 98% 옵션을 청산했을 것이다. 콜옵션을 청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려 4% 빠졌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버리지가 한 10배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옵션으로 기술주를 샀으니까. 근데 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빵빵빵빵 키워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더 빠져봐요. 어떻게 돼요? 마진콜 나온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더 안 좋았죠. 네. 이것도 복병입니다. 계산 안 되는 복병이 지금 하나 딱 저기 숨어 있어. 뭐가 있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저거 뭐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골 때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어쨌든 시장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게 될 지표 중에 가장 큰 지표는 뭐냐면 CPI 지표예요.
전월보다 0.4% 올랐는데 지난달에 이거 얼마 올랐었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0.6% 올랐어요. 이걸 연율로 환산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월 이 정도 올랐으면 곱하기 11을 하면 얼마인가? 0.4% 곱하기 12 하면 거의 5%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와 어마무시하네. 소비자 물가가 5%나 어마무시하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0.6에서 0.4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막 고양시켜 가지고 연준이 형을 땡겨와서 연준이 형이 그동안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들죠. 0.6에서 0.4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10년 BER이 있습니다. Break Even Rate. 이것은 1.69% 수준입니다. 타겟팅은 얼마? 2%. 그러나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얼마? 2.0에서 2.5%. 멀었죠. 멀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오겠냐?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로화가 강화되니까 라가르트 총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물가에 목표하던 물가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기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불편한 신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 시장 유로화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유로화가 살짝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건 유럽 문제는 뭐 별건 없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자, 그 CNBC에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개 스윙 스위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관련이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복병이에요. 어떤 복병이냐? 11월 근처로 가면 미국 시장이 되게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하는 증시 나침반은 조 바이든이 되기를 상당히 바라는데 조 바이든이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걷는 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 거예요. 그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자체를 되게 불안하게 여겨서 트럼프가 올라가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 내용인데 어찌됐거나 이 경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6개의 스윙 스테이트인데 애리조나,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인데요. 이번에 위스콘신은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조 바이든이 49%, 트럼프가 45%로 4% 범위 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경합이에요, 경합. 어떻게 보면. 여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겠고요. 미중 갈등 내용 계속되고 있습니다. 틱톡 매각 어떻게 좀 연기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각 시간의 연장은 없다. 틱톡은 폐쇄되거나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트댄스죠.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는 은근히 미국에서 서비스가 폐쇄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외교각서를 보내 중국은 최근 외교각서를 보내 주 홍콩 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미국 공관과 직원의 활동에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도 강대강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호구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관련도 지금 계속 혼돈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악재가 안 보여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악재만 보이죠. 네, 시장이 바닥일 때는 호재가 안 보여요. 이게 특징입니다. 호재가 안 보이고 악재만 보일 때는 그럼 투자자에게 뭐다? 기회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악재가 안 보이고 호재만 보이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위험하다. 이것도 꼭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증시각도기 미국 시장 마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기술주들은 뭐 자연스럽게 좀 빠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5, 16일 날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5, 16일 날 여전히 연준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우리는 메인스트리트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술주들은 조금 과하게 오른 부분은 계속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